야,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이용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수석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좀막 예전에 이제 출입을 할 때도 알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출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저랑 친한 타사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운동권의 전설 우상호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 기자는 보수 정당만에 사실 우수석을 알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한번 자료 마련해 볼게 하고 저녁에 한번 기자 몇 명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 좋아요. 우수석이 이렇게 술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사람이 좀 귀여워져요. 그런데 둘이서 막 어깨동무하고 재밌게 막 술 마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기자가 막 좋아하니까 서로 막 좀 넥타이 막 이렇게 어어. 서로 바꿔 껴라. 그래서 네. 서로 바꿔 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기자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 브랜드 있는 넥타이를 메고 가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 가지고 보여준 넥타이는 바꿔 보니까 푸르마페야. 심지어 그걸 들고 와서 보여줬어. 그때 나도 이게 뭐냐 막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넥타이를 그래서 얘가 한 일주일 울고 다녔어요. 여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우상호 수석 이제 방에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김상호 저기 전 하남 시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형님 같은 분인데 그 형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좌관이었는데 그 다음 오신 분 이름은 이상호래요. 그래서 방에 그 의원하고 같은 보좌관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가면서 상호야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들어갔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뭐야 하고 봤더니 뭐 의원 말고 이제 보좌관한테 가는 그런 했는데 일부러 저 우상호 의원 좀 약간 놀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농담 삼아 돌아다니는 네. 그 일단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에도 조상호 변호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상호야 하면은 헷갈리겠는데 보니까. 네. 저는 사실 한두 번 만났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이 이제 이게 좀 비속어인데 이 구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 구라왕이구나 구라왕. 구라 대마왕이다. 그리고 뭐 썰이라고 하죠. 썰의 대마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기자들 점심 때 만나면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점심 만나서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한 시간 동안 자기 썰을 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저도 밥 먹으면서 밥을 먹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도 기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사실 정치인들이 한 시간 동안 썰 풀면 뭐 절반은 자기 자랑인데 맞아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자기 자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정치권 뒷얘기라든가 향후 뭐 근데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의 앞뒤 그리고 뭐 좌우까지 담아내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게 계속 귀를 좀 꾹거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이용욱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반드시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업을 거는 거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정치 기술 거는데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이 86 대표 주자라고 해서 이제 우수석이 이제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86 용태론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대에서 거론되죠. 네. 본인은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제대로 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자꾸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억울해하긴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은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우수석보다는 약간 연배가 조금씩 어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86은 아니고 이제 97 정도에 걸리는 사람인데 네. 좀 약간 애정이 교차하죠. 그 바라보면서 86세대 역할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분들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 지금 자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는 뭐 당뇨라든가 뭐 의원들도 사실 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보수 언론하고도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초장에는 처음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 보였는데 보니까 결국 본인이 유연한 거였고 이번에 정무수석이란 특명을 준 것도 그 제일 야당이라든가 야당들하고 소통 잘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그쯤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도대체 개파적인 정체성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변인으로서 일단 하나만 붙이면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대변인들이 참 많은데 익명으로 이제 누군지 말을 안 하겠지만 정말 악명 높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화도 안 받고 자기가 어떤 모임 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브리핑하라고 하면 막 3시간 만나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2줄짜리 브리핑하고 이러면 기자들 보고 어떠란 말이냐 이러는데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들에 유리하게 바이어스 깔아서 그렇겠죠. 네. 기자들은 상당히 환영하죠. 아까 그 김진우 기자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 오영식 전 의원 거기 원내대변인을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기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화통하고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브리핑해주면서 자기들 쪽으로 싹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우상호 수석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 부대표들을 상대로 계속 숙지를 시켰대요.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굉장히 대하는 게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개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저는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586이긴 586인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하고도 좀 다른데요. 임종석 전 실장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우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어쨌든 우수석은 제아파 출신이잖아요. 그럼 제아파의 큰 어른은 이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전 그렇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만나보면 진짜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분인데 우수석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택해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가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2007년 대선 때 사실 열린우리당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던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 경기지사죠. 탈당해서 민주당 쪽으로 합류를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손학규 대세론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법 여건에서 그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상호 그 당시 수석이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 가장 먼저 민주당 쪽에서 손학규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은 이게 줄 선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나가야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어떤 그러니까 되게 좀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게 자기를 위한 정치라기보다 되게 정치를 잘 알고 정치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파가 있지만 그 개파에 얽매인다는 느낌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도 열심히 뛴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명히 그 과정에서 우수석은 좀 이렇게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네. 거쳐온 것 같은데 윤석열 내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우선적인 건 내란 종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강원도에서 열심히 뛴 것이죠. 그리고 정무수석을 받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종식하고 앞으로 더 민주당 정부가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정치적 미래까지 결부가 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무수석을 맡아서 그 야당하고도 잘 풀고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 정치적 대의 이런 것을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틀에서는 제압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좀 노예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586들한테 바랬던 거는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치 개혁을 바랬는데 우상호 수석은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아까 전에 회의에서 얘기했던 회차에서 얘기했던 허주 전 의원처럼 이제 정치를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지나치게 잘 알고 좀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구 기자가 얘기했던 그 야당 그 보수 언론들하고 잘 지낸다. 제가 제 보수 정권 출입을 했잖아요. 사실 대변인이 그러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네. 보수 언론 사람들도 되게 좀 이것도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은 본인이 되게 정치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 선배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수석으로 또 우상호를 선택한 이유도 반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석이 언론 인터뷰 저희 신문사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직접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특히 야당과 대화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역할이 적임자라고 했다고 제안을.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우수석이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고 야당과 대화 통하는 인물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물망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우수석 인터뷰 중에 되게 이제 눈에 띄는 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에 복원을 하고 싶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용욱 기자가 보건술사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복원해가지고 이거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드디어 맞췄습니다. 항상 이게 예측해가지고 틀려서 사과 방송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용욱 선배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아니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 우상호 수석이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108명 배출돼가지고 108 번뇌니 탄도리니 막 그랬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상황을 다시 붙어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정당상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라는 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과 분리되어 나온 열린우리당에서 최초의 실험이 있어서 우상호 수석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중심주의의 뜻과 굉장히 결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상사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무성에 발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곧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이 두 사람의 조화 김민석 국정 2인자인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우상호 수석과 또 어떤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제가 이제 요즘 현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디테일한 속내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그냥 간명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기술자다. 기술자들은 지금 어떤 기술을 걸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될 때고 그건 이제 우상호가 할 일이고 네. 우상호 수석이 할 일이고 또 김민석 지명자도 강하게 나갈 땐 나가지만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느낌과 이제 예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김민석 지명자가 586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요. 2001년 이럴 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상당히 위기를 겪어요. 뭐 이제 홍삼 트리오부터 해서 뭐 동교동계 문제도 그랬죠, 있고 네. 그래서 막 정풍운동 이런 걸 막 일으켜요. 이제 당시에 뭐 정동영 지금 천신정, 네. 천신정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586들도 막 그걸 합니다. 이제 같이 하는데 김민석 지명자는 어떻게 하냐면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동교동계에 뭐 적자 이런 말을 하니까 동교동계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몽준 캠프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586들이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여기 당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회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앙금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있겠죠.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노무현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민석 지명자는 글로 갔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네. 근데 감정적 앙금은 있겠지만 선수인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지는 네.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묻어두고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거나 그러고 이제 기술자들끼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역할 분담을 하겠지요. 아니 제가 예. 그에 대한 해답을 우상호 수석의 책을 보다 찾았는데 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고 대선도 그해 열린 거예요. 6월과 12월 시차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경선도 돌아가고 대선 경선도 돌아갔는데 우상호 수석은 봤더니 김민석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장 김민석 경선 캠프에 먼저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 경선 캠프 사무실하고 한 블록 차이에 노무현 경선 캠프가 있었는데 당시 안희정의 제안을 받고 두 탕을 뛰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교동계에서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그런 열린우리당 세를 갖춘 586들하고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민석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안희정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상호다. 그거는 역으로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직자적으로 들은 생각인데 우상호 수석이 과연 김민석 그럼 당시 후보를 좋아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당시 김민석이 나서야 선거를 이기고 나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도록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네.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인 분인데 이게 뭐 나를 위한 정치라기보다 현실 정치인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사실 좀 오선 정치인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